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정치권은 하나 어저께 아주 반짝 밝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이재명의 심술과 이 최민희의 심술, 가장 중요한 언론 장악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이재명과 최민희가 바로 패했습니다. 어저께 참패했습니다. 후임 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국회의 횡포를 헌법재판소가 아주 그냥 철퇴를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면서 법이 정하는 심리 정족수 7명을 못 채워서 기능마비를 시켰던 소위 기능마비 위기를 알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재명이가 근로 유도했던 헌재를 딱 중단시켜가지고 대통령도 탄핵하고 이진숙도 탄핵하고 원하는 대로 다 탄핵해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의 손상을 방어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신의 한 수로 헌법소원을 내고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꼼짝 마! 언론 생각하지도 마! 지금 역전의 여전사, 호국 여전사가 나가서 이재명이 언론을 틀어진 손을 자를 것이고 그의 하수인 최민희가 과방위를 잡고서 이진숙을 죽이고 목을 졸랐던 바로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다시 거꾸로 자유언론으로 만들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적인 언론들은 모조리 징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이 좌파로 흐른다 해서 언론이 좌파로 가느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냐?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전부 좌파 성향을 선호하고 있고 좌파 성향을 다 내고 있고 좌파 선전을 하고 있고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 모두 좌파를 향해서 응원을 하는 것, 그건 뭐냐? 벌써 언론을 부당하게 장악을 했던 그 민주노총의 그 여파, 그것이 또 이재명을 혹시나 권력을 다 장악할까 한 그 민주당 수적 우세를 갖다가 믿고서 어차피 앞으로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의 그 행위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 언론을 짓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저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과 재판관 전원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의 한 수를 띈 겁니다. 17일 이틀만 지나면은 이 헌법재판관 3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묘한 술책으로 이재명과 최민희의 합작 술책으로 이재명의 지령과 최민희의 집행 술책으로 결국 탄핵을 시켰던, 이틀 만에 장관이 된 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켰던 그 음모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재판관 전원 일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진 그 가처분 신청 인용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주 효력 정지에 딱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6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헌법소원이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국회가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그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루면서 헌재 사건이 줄줄이 이제 멈출 위기에 놓였었는데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돼서 이른바 심리 정족수를 소위 못 채우게 되는 건데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할 수 없다면 이거는 재판 외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라고 딱 판시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진숙 대단하죠. 이진숙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열사인 중동 걸프전의 종군기자로 몇 년을 그 열사에서 대한민국에 또 세계에 타전을 했던 그의 뉴스 속보 또 해설 그 현지에서 그 위험한 그 중동 지역 중동전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입니까? 또 이라크전에 또 종군 기자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정말 자유 언론을 위해서 부단하게 싸워갔던 그 질기고 강인하고 또 애국심과 호국심에 아주 충만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역시 헌재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아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신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신이 대한민국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이진숙은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 아니 이제는 각이 진 운동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고 각이 이렇게 져서 완전히 부러졌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마 각을 펼 것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딱 바르게 만들려고 달려들면은 이제 천지가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정말 되찾을 수 있는 소위 실지 회복을 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진숙 자유 언론을 향한 그 투쟁을 전부 다 백업할 것이다.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진숙을 소위 호국 여전사로 불려지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진숙이 어떻게 국민들 사이에 불려지느냐. 여자 대통령감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 언론이 만약에 성숙되는 날, 그 어느 날은 그는 굉장한 명예의 전당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자, 이날 결정으로 새 재판관 퇴임 후에도 이제 이 진숙 위원장의 탄핵 사건 심리는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 사건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법의 심리정족수 7명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크게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오늘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해서 공석 상태가 된다면 이 위원장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그 선고 판결문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또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이 위원장의 손해를 막아야 하는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거는 민형사 사건, 행정재판은 물론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를 받은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여기 신속한 방점이 있습니다. 신중하면서 신속하게. 지금까지 모든 사법부의 재판 관행이 지연이었습니다. 이 극좌파다 이재명을 위한 지연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하튼 지연을 시켜온 이게 김명수의 전통입니다. 지연을 시키는, 사법 지연을 시키는 그 수법이 김명수가 취해왔던, 그리고 그 좌파 판사들이 같이 함께 조력을 했던 그런 못된 습성이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그것이 싸그리 없어질 것입니다. 헌재는 또 국회 탄핵 소추를 받은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하여튼 신중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이렇게 딱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심리조차 받을 수 없다면은 이 위원장의 권한 정지 상태가 그만큼 장기화되고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 사건도 전부 다 이제 헌재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위헌 및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게 될 재판관 6명은 중도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2명입니다. 헌재는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결론이 내지 못하면 공석인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렸다가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더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공백에 대한 대비가 없는 현행 재판소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재판관의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거지만은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판관 공석 사항을 보완하거나 대비할 만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을 넘어 9명 중 7명을 심리정족수로 하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프랑스는 재판관 결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심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책 없는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됩니다. 17일 퇴임을 앞둔 새 재판관 후임, 국회가 선출해야 할 몫입니다. 통상 여야가 1명씩 전통이었습니다.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중도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양식 있는 사람을 뽑기로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 민주당이 관행을 깨고 최민희가 때를 쓰기 시작하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 일극체제란 말뜻이 뭐냐. 일극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체제를 일극이라고 하죠. 자, 일극체제는 부서져야 됩니다. 당연히 부서져야 됩니다. 자유언론, 이제 이진숙이가 헌법재판소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곧 승리가 낭보가 전해지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이거는 확실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유언론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극좌파 언론들, 이 부당한 언론들, 이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MBC에 퇴임했던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고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못된 작태를 최민희가 하는 행위를 갖다가 아마도 헌법재판관은 눈여겨봤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진숙의 승리는 곧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승리고 자유 언론의 승리는 곧 대한민국 체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이런 도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진숙의 자유언론을 향한 그 불타는 열정은 곧 대한민국으로 승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